네, 안녕하십니까. 투투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투투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2026년 1월 20 화요일, 오늘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 통해서 스터디방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의견도 드리고 있고 저희 고수님들도 계속해서 좋은 의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구입니다. 한국전력 대 대한항공. 한국전력 최근 2경기 연속 풀세트 접전에서 패했고 최근 1세트 출발이 좋지 않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았고 홈에서도 7승 5패로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쉐런 베넌 에번스와 신영석을 중심으로 한 공격력 여전히 안정적이고요. 범실 관리가 개선될 경우 흐름을 가져올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 직전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냈지만 정지석과 임재영의 이탈 공백을 메워야 하는 김선호가 한국전력을 상대로는 경기력이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고민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한국전력의 승리 바라보면서 혹시나 한국전력이 풀엔 뜨면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오버 의견 함께 드려봅니다. 다음은 GS 칼텍스 대 대전 정관장입니다. 현재 GS 칼텍스는 최근 2연패를 기록했지만 지젤 실바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 여전히 리그 상위권 유지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6승 5패로 원정 대비 안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불안으로 세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대가 정관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고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한 실바와 레이나의 득점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경기 주도권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 정관장 다시 4연패에 빠지면서 원정 1승 10패로 원정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고 범실과 공격 효율 저하가 반복이 되면서 세트 후반마다 무너지는 패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의 승리 바라보면서 이번 경기는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은 아시안컵 일본 대 한국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제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포인트 먼저 말씀드려보면 일본은 볼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점유율을 장악하고 누아디케를 축으로 한 박스 공략, 요코야마, 오제키, 하프스페이스까지 활용까지 갖춘 포지션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4-5일 블록으로 버티며 역습을 준비하지만 볼 소유 시간이 짧고 압박거리가 길어질수록 후반 체력 집중력 관리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술적 완성도와 점유율 장악 능력, 교체 카드의 스피드까지 고려했을 때 승리 기대가 일본 쪽으로 더 강하게 실리는 흐름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의견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한마디로 볼을 오래 가진 팀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도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 볼 주변 수적 우위, 안정적인 패스 순환, 그리고 교체 카드의 스피드까지 더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리듬을 자기 쪽으로 당겨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반면 대한민국 블록 수비와 역습 한 방에 기대야 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 생기는 미세한 흔들림이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일본의 승리 바라보면서 이번 경기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베트남 대 중국 경기입니다. 이번 매치 스코어를 크게 벌리는 화려한 경기라기보다는 체력과 응집력을 앞세운 쪽이 묵직하게 승부를 가져가는 타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베트남 이미 전 경기에서 보여준 라인 유지력, 전환 속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체력적 여유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경기 흐름까지 통제할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번 경기 베트남의 승리 그리고 언더를 강하게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카이라트 대 클럽 브리의 경기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이고요. 이번 경기는 클럽 브리의 승리를 먼저 말씀드려봅니다. 짧은 패스와 네트워크와 중앙 탈압박을 통해서 경기 흐름 차분하게 가져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중원과 박스 앞 지배력을 넓혀갈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에 카이라트 알마티는 홈의 에너지와 직선적인 전개로 초반 기세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압박이 풀리는 순간마다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 전술 밸런스와 요약하면 전술 밸런스와 전개 완성도 그리고 전환 속도까지 종합했을 때 클럽 구리의 승리를 강하게 의견 드려 보면서 2.5 기준 오버 강하게 의견 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보도에글램프 대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먼저 맨시티의 승리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같은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있다고 해서 같은 레벨의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도입니다. 보데글램트 리그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지만 맨시티가 보여온 챔피언스 리그의 기준에 경기력과 디테일을 감안했을 때 90분 내내 수비에 몰리며 버티다가 결국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홀란드와 필포든,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끄는 공격 전력이 제대로 가동되는 순간 이 경기 맨시티가 경기 흐름 그리고 스코어까지 모두 가져갈 결과를 말씀드려 봅니다. 이 경기 1마인 강하게 의견 드려 보면서 3.5 기준 이 경기는 오버까지 함께 보셔도 좋지 않을까. 사실은 3대 0까지 보고 있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1프레임, 1마인 강하게 하나 의견 드리고 어설픈 핸디와 오너버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찰턴 대 더비 카운티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 더비 카운티의 브루스터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클라크의 전진 패스를 축으로 상대 간격이 벌어진 순간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전술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찰튼은 전방에서 버티는 공격 옵션은 가지고 있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간격 관리 실패로 실점 리스크가 상시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더비 카운티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경기 오버까지 함께 의견 드려 봅니다. 다음은 코번트리 대 위럴 경기입니다. 코번트리 이미 시즌 동안 리그 최상위권 화력을 입증했고 이번 매치업에서도 그 공격성이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럴 전개 속도와 수비 커버 타이밍 모두 불안한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번트리의 압박과 속도전에 90분 내에 노출될 위험을 크게 봅니다. 코번트리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까지 함께 의견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입스위치 대 브리스톨입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고요. 이번 경기는 입스위치 아크폼의 골 결정력 그리고 필로진 클라크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앞세워서 상대 3팩이 흔들릴 때마다 빈 공간을 놓치지 않는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입스위치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 보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의견 드려 봅니다. 다음은 옥스포드 대 퀸즈파크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퀸즈파크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깔아먹고 덴벨레를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 꼬네, 마스텐의 연계가 살아나는 순간 한 번의 공격에서도 충분히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이미 시즌 초반부터 실점 숫자와 순위가 말해주듯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 뚜렷한 약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퀸즈파크의 승리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좋은 배당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프레스턴 대 펄시티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승부 의견을 드려봅니다. 프레스턴은 루이스를 앞세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패턴으로 헐시티는 맥버니 슬레이터 조합의 2대1 정도로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두 팀 모두 이 대표 루트를 벗어난 변수가 많지 않고 교체 자원까지 흐름을 뒤집을 만한 임팩트가 없다는 점이 제 의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퀸즈파크와 헐시티의 무승부 바라보면서 1프렌의 동그라미 2개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셰필드 웬즈데이 대 버밍엄 시티입니다. 이번 경기는 버밍엄 시티의 백승호가 중원에서 템포를 설계하고 로버츠와 후루아시가 그 템포를 타고 전방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 버밍엄 시티의 위력이 커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버밍엄 시티의 승리 바라보면서 2.5 기준 오버까지 함께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스완지 시티 대 블랙번 경기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4-1-4-1 구조 안에서 곤살로 프랑코를 중심으로 전개축을 잡고 미델과 로날드가 만들어내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점점 더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블랙번 3백 간격과
윙백 복귀 타이밍에서 드러난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스완지 시티의 승리 하나만 바라보셔도 충분히 좋은 배당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웨스트 브로미치 대 노리치 시티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와 세컨볼 경쟁력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노리치는 박스한 수비 전환과 세트피스 2차 방어에서 불안한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실점 억제 능력이 큰 의문부호가 붙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의 승리를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언더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렉섬 대 레스터 시티입니다. 렉섬, 3백과 윙백을 활용한 폭넓은 절개, 그리고 제임스를 중심으로 한 반대 전환 패턴으로 레스터 시티의 불안정한 측면 밸런스를 집중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 실점 후 멘탈이 쉽게 흔들리는 흐름과 풀백 오버래핑이 타이밍이 벗어나가면서 생기는 구조적 약점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 렉섬의 승리 하나만 바라보셔도 충분히 좋은 배당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시 유럽 챔피언스 리그 레알 마드리드 대 AS 모나코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을 중심으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까지 연결되는 전방 구조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 있고 강한 압박과 낮은 블록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꾸준히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AS 모나코는 현실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 전후반 내내 수비에 에너지를 쏟다 후반 들어 뒷공간과 박스 주변에서 실금을 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1마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나머지는 애매한 것들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1마에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인터밀란 대 아스날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한 상태에서 버티다가 바렐라와 차라노울루의 패스와 루이스 엔리케, 라우트로 마르티네즈의 스프린트를 결합한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스날 높은 라인과 공격적인 풀백 운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그만큼 전환 순간마다 뒷공간이 열리는 리스크를 떠안고 들어가는 그림에서 토너먼트 특유의 긴장 그리고 한방 싸움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 인터밀란의 선수비 후역수 완성도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1프레에 강력한 의견 드려보면서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 유럽 챔피언스 리그 비아레알 대 아약스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파레오를 중심으로 한 점유 기반 빌드업, 그리고 모레이로, 제라르 모레노가 얽힌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통해서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약스, 공격 전개에서 장점만큼이나 수비 전환과 라인 컨트롤에서의 불안 요소가 뚜렷하기 때문에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비아레알이 볼 점유와 공격 주도권을 바탕으로 경기 전반 지배하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을 가장 크게 바라보겠습니다. 나머지 핸디랑 언어본은 패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럽 챔피언스 리그 토트넘 대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토트넘 4-2-3-1 구조 안에서 히샬리송, 마티스텔,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측면과 중앙을 입체적으로 엮어가면서 공수 간격을 조여놓은 상황에서 전환 속도를 살리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 3백과 윙백 조합 특유의 간격 관리 문제와 중원 전진 성향 때문에 토트넘의 측면 오버로드,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버텨내기 버거운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트넘의 1분한 승에 동그라미 두고 별표까지 드려보면서 오버의 의견을 함께 드려봅니다. 다음은 스포르팅 리스본 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의 윙과 풀백의 짧은 패스 연계, 하프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두회 쪽으로 향하는 전환 패스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팀이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 곤살베스와 트링캉을 축으로 한 빌드업, 2선 마무리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사이드 수비 조직과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흔들리는 약점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승에 동그라미와 별표까지 함께 드려보면서 이 경기는 언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피아 대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올림피아 코스 대 레버쿠젠 경기인데 이번 경기 레버쿠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공격적인 3-4-3 전술 속에서 윙백, 윙포워드, 인사이드 포 더블 볼란치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활용하는 현대 축구형 공격 패턴을 높은 완성도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림피아 코스는 엘카비의 결정력, 마르틴스의 돌파를 앞세워 언제든지 위험한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복되는 수비 약점이 끝까지 버티기에 어려움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레버쿠젠의 1프렌에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코펜하겐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코펜하겐부터 말씀드려보면 두 줄 수비와 역수비라는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지만 라인 사이 공간 관리와 박스 앞 압박 강도에서 한계를 드러내왔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반면 나폴리, 메투미니와 누아랑의 박스-투박스 움직임 그리고 호일룬의 박스 앞 마무리 능력을 축으로 90분 내내 라인 사이를 찌르는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술적 상성, 교체 카드 운용, 중원 에너지까지 모두 합쳐봤을 때 이 경기는 나폴리의 승에 별표 2개 의견 드려보면서 이 경기는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적중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토토 아카데미 김조규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